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11월 24일 오전 6시 17분입니다. 시작하기 앞서서 한쌤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미리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차트 한번 녹화를 한 두 번 정도 떴다가 다시 뜨고 있는데 너무 횡설수설이 심해서 그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올려야지. 차트들이 별로 볼 게 없어요. 지금 볼 게 없고 그냥 뭐 좀 숨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흐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. 올 연말까지 해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반등이 좀 주고 조정도 좀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한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막 크게 권장드렸던 종목들에서 작은 고점 신호 하나가 등장을 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입절을 조금 하고, 그죠? 우리 한국 증시도 이제는 입절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고, 코인은 얼마 전에 입절을 좀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는 눌림목을 다시 또 노려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반적인 뷰는 그렇고요. 중요한 건 아마 미국에 대한 경제,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고요. 금리는 이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. 금리는 이제 아마 동결로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. 자,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트도 뭐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윤석열 정부가 마치 물가 정책이 전부있냐 올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. 뭐 저거저거 되어 있네요. 글쎄요,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자를 몰라서. 뭐 빚으로 쌓은 경제 무너진다. 사실 빚은 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, 그죠? 그래서 빚은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 빚 가지고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잖아요. 얘네들 부동산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. 집값 더 올릴 거다. 폭등시키려고 한다. 그러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. 고점이 그때잖아. 어. 왜냐면 양도세랑 양도세를 줄여야 사람들이 집을 팔잖아요. 그죠? 보유세를 올리고. 그런데 양도세를 높여버렸거든. 그러니까 잠궈버리는 거라. 그죠? 순간적으로.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? 이제 수수료를 너무 올려버리니까. 그런 현상이 생겼었는데 뭐 지금 빚이 많죠. 한국 빚이. 그런 것들 사실 좀 걱정이 좀 됩니다. 그래도 정부 부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. 견딜만 해요. 한국은. 네. 오펙 감산 놓고 불협화음. 이제 뭐 감산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나 봐요. 기름값도 좀 저렴해지던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물가랑 이자가 뛰니까 월 500만 원을 벌어도 팍팍하다. 월 500만 원이면 연봉 6천만 원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의 중에 연봉 6천 이상 버시는 분들이 계실라나? 저는 못 봅니다. 그냥 택도 없습니다. 네, 방송에 대한 후원금을 다 합쳐도 그 택도 없습니다. 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저는 유지가 안 될 정도 상황이에요. 불쌍하지 않습니까? 네. 안 그럴 것 같죠?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 보면 사람이 좀 많잖아요. 근데 상당수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왔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가이드 해드리고 정보도 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. 아무튼 네. 요 정도만 넘어갈게요. 이제 빡빡하다라는 거지. 네.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런 부분이지. 줄어들었죠, 한국은 이미. 그리고 이제 해외 경기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. 네,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한다네요. 네,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, 지금 굉장히 걱정이 좀 많죠, 그죠? 디지털 화폐 내년 4분기에 등장한다. 그래요? 뭐, 이 정도? 네. 주담대 금리 연 5, 6%인데 2%대 파격, 희망 주거, 사다리 구축, 어쩌고저쩌고, 그렇다고 합니다. 이자 감면이 소상공인에 더 도움. 당연하죠. 이제 이 말을 하네. 그죠?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자를 멈춰야 된다. 그죠? 이자를 안 낼 수 있게끔 그렇게 2년 유예를 시켜줘야 된다.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
이제 얘기가 나오죠. 그죠? 소상공인분들은 이제 이자 때문에 힘들거든요. 여러분도 혹시 돈 자영업 하시면서 돈 빌려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자의 압박감이,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게 원금도 상환해야 되죠. 그것의 압박감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자를 좀 줄여주시거나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 대환해주는 건 아니고, 그죠? 좀 해주는 거지. 유예시켜주는 거지. 그죠? 일부 정도. 네, 그 정도 보겠습니다. 브라질 증시 사상 최고치 누나, 선제적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.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. 네. 뭐 다른 건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너무 자잘한 뉴스들이라서, 그죠? 강남은 꺾여야지. 강남 이제 빠질 거예요. 네. 전세값 강세? 얼탱이 없네.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. 환율입니다. 환율 같은 경우는요, 지금 뭐 크게 또 뭐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1300원에서 머무르고 있고요. 약반등 정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뭐 이렇게 갈래나? 뭐 여기서 뭐 야상할 수가 없죠. 그죠? 뭐 1320원까지 한번 갈래나? 뭐 그 정도? 뭐 그 정도? 끝. 지금 이제 그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하고 뭐 추수감사들 하면서 지금 되게 이제 그 증권 시장도 지금 이제 쉬고 있어서 딱히 이슈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죠? 경기가 지금 뭐 미국 경기도 지금 조금은 이제 뜨거웠던 경기가 좀 식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카드 빚 대출도 많고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연말은 축제는 그래도 즐기는 것 같다.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자잘하게 뭐 이런 애들 뭐 이게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, 뭐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기 너무 힘들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래서 크게 툭툭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닥도 뭐 최근에 어떤 동안 큰 딱히 없죠. 수렴이잖아요. 그죠? 볼 게 없다니까. 그래서 딱히 볼 게 없어. 그게.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, 지금 여기서 바로 폭락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. 지금 뭐 딱히 뭐 움직이는 것 양상하기도 좀 그렇고, 다만 확실한 건 상승하는 각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, 요 모습은 비트코인과도 굉장히 유사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로 한번 뻥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뻥. 그럼 몰라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불안해 필요할 필요도 없고,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다. 그렇죠. 하지만 뭐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자를 외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우리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, 우리가 이제 14,000, 나스닥 14,000대 초반이었죠. 이제는 비싸다는 말 못하겠다. 나수표 시험 청산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인 시장에 넘어왔다가 9월달, 10월달, 그죠? 그때는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 지금 사야지 뭐 언제 안 사냐, 언제 살 거냐 도대체, 이런 말씀 드렸다면,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매수를 좀 하셔야 될 상황.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나쁘지 않다. 지난번도 6대4 정도 된다고.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전량 매도할 필요도 없고, 물량을 조금 줄여놓고 계시다가 조정이 나오면 좀 더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,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. 오케이? 네. 미국 증시 말고요, 코인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건. 미국 증시는 일단 비싸니까, 일단 비싸기 때문에 그 지금 사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어요. 물론 이제 여기 정도 와도 15,600 정도 와도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.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일단 환율도 이제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. 그리고 한국 증시도 약간 이제 고점 신호를 냈기 시작했거든요. 같이 좀 볼게요.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가 오늘 빨간불이 하나 들어왔어요. 도지. 그렇죠? 이걸 이브닝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, 아직까지는 폭락할 그림까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쭉쭉 갭을 상승을 시키다가 이제는 갭 정도는 한번 메꿀 수도, 조금 더,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갔다가 갭을 한번 메꾸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빠져서 리세션을 빠져버리든지,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 정도 갭은 안 메꾸고 그냥 가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상승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, 요거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
어떻게 될지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증시를 원래는 연말까지 들어가서 매장을 받을 생각이었는데요. 지금 수익률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20%, 그러니까 10% 넘게 등장했기 때문에, 한번 입절을 좀 할까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항 초세에 지금 살짝 걸린 부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글쎄요. 일단은 내일 사장을 좀 보고 결정해야겠지만, 일절 한번 하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담을까? 아니면 슈팅을 한번 노려볼까? 지금 긴가민가한데 배당을 5%를 받으려고 진입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 증시도 당장은 일단 반등을 어느 정도 반등을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반등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여기도 또 저항대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좀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제가 보기 베스트이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올 연말 내년까지 해가지고 2800 정도까지는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이것도 빠지는 것도 뭐 폭락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글쎄 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쓸 것이 그 뒤로는 뭐 알 수가 없겠지, 그치?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.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. 올 연말까지를 그 배당을 들고 받아볼지. 여튼 그래서 올 연말 정도 한 26,000 근처, 25,000, 죄송합니다. 2,600 근처, 2,580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애매한 기라. 그죠? 에너지 언론도 솔루션도 반등 많이 하고 있고, 그쵸? 에코프로 HN. 상하이 모터스도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이거 뭐야? 스미모터? 다우. S&P도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반등을 하네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한국 증시 아직도 약하구만. LG화학. 자, 코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코인도 딱히 볼 게 없습니다.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거의 움직이는 게, 우리 그 나스닥이죠? 나스닥의 이제 최근의 모습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. 그죠? 상승하면서 좀 정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이 모습을 보면 딱히 뭐 크게 빠지는 모습보다는 일단 위아래를 흔들면서 횡포치는 모습이잖아요. 그죠? 뭐 알트코인도 좀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, 하지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였죠? 이 움직임 안에서 알트코인 펌핑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다. 그치? 그러면은 뭐 어쩌면 우리 비트코인 쪽에 흡성대법이라고 하나요? 비트가 알트를 빨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, 좀 오묘합니다. 그래서 딱히 액션을 취하기가 좀 못합니다. 정말로. 여기서 뭘 해야 되지?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?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 뒷북이고요. 한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트코인, 5월 9일 요 코인 시장에 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요러고 나서 한번 조정이 탁 주더라고. 그래서 요때부터 시장을 제가 상승에 대한 시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. 요때부터.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, 그래서 4천만 원이죠. 5천만 원이죠. 비트코인 5천만 원은 한번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안에, 근데 이제 올해 안에 와버렸고, 뭐, 상승 파동의 모습 자체나 이평선도 배열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성배열 지금 상대로 지금 깔려있고 오기도 하고, 이런 모습일 때 사실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그림이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. 그래서 횡볼 치다가 한 번 더 올려주는 그림이 나지 않을까. 저는 뭐 그렇게 확률 조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 또 좀 쉬었다 가더라도 상승장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흔들린 거니까,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타점은 아니에요, 사실은. 이거 고점 타점이란 말이야. 근데 여기서는 뭐 정체를 주다가 뭐 뻥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노려보는 것이고, 만약에 좀 조정이 좀 나와가지고 34,000불 정도 전후의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냥 쫄지 말고 담아라. 쫄면 안 된다, 이런 거. 알겠죠?
더 빠지더라도 담아라, 그럴 때는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BTC 차트, 그러니까 사토시 차트는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는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지금 EOS BTC 같은 경우도 저점을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죠? 네. 그리고 뭐 이더리움인가요? 이더리움은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. 네. 파일코인도 슈팅이 줬다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시장들이 블러는 많이 슈팅이 나와버렸네요. 요거는 못 건드리겠습니다. 블러는 안 볼게요. 네. 세이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슈팅이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작은 이제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던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, 길게 노리면 안 돼. 이런 거는 짧게 단타를 노려보는 거지. 보시면 이것도 뭐 의미는 있을 거예요. 감기 걸렸나봐. 78.6%, 그죠? 78.6% 정도 근처잖아요.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한번 노려보직 했다. 저희 방분들 보니까 이거 잘 잡아서 또 수익도 챙겨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. 뭐 강심장이야 아주 그냥. 그죠? 이렇게 잡는 애들 있고. 근데 결국은 저는 배가 보기엔 한 7, 8천원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길게 보지 마세요. 먹고 째고 그렇게 하면 되고.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르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, 리스크도 지금 긍정적이긴 한데, 그 리스크도 이제는, 제가 리스크를 여기서 1200원대 계속 좋다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는, 그래서 좀 내가 딱히 말을 못하겠네. 그죠? 미나 같은 애들, 이런 것들도 지금 노려봄직하죠. 그죠? 미나는 뭐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면 되겠다. 그치? 정찰 받고 뭐 요즘 870원 정도 가볍게 내가 물려도 좀 한 5, 6개월 이상, 반년 정도 그냥 큰 신경 안 쓰고 있을 정도의 시드만큼만 가지고 여러분들 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과거에 우리 좀 9월 10월에 사셨던 분들은 일부를 팔고, 그죠? 들고 계시면 되고, 그 남은 수익금 가지고 또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단타를 또 신규 단타를 쳐보는 거지. 그죠? 한쌤도 오랜만에 다시 이제 코인을 좀 샀습니다. 코인 좀 샀는데, 뭐 조정 중이에요. 어제 벌어먹었던 건 노바이트하고 샀습니다만, 제가 무슨 종목인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공개 버전에서는. 그래서 저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오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죠? 많이 가는 거 보면 부러운데, 사실 천천히 움직이는 거 선호하고, 그러다 운 좋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대박 나는 거야. 난다는 걸 좋아하니까. 그치? 그래서 아직도 코인 시장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다만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와 연동이 좀 많이 되어 있고,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, 미국의 경기가 이제는 식었다. 식어간다. 아니, 식었다.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혔다. 아마 올리기 힘들 거다. 그리고 지금 5.5%라는 기준금리는 높다.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아마 초창기 때는 또 순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지만,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, 경기가 이제 식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나스닥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, 뭐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약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코인 시장도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.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, 다음 달까지는 괜찮습니다만, 내년부터 좀 쉬어갈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, 아마 내년 봄이 넘어가면 또 한번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렇게 견적을 내시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